아. 아. 김영은, 네, 지금 소리 잘 들리지? 화면 보여? 네, 화면 보이고 소리 잘 들립니다. 잠깐만. 내가 그 화면 공유할 텐데 그거 확인 한번 좀 해줘. 잠깐만. 음, 네, 음. 지금 내가 마우스 움직이는 강의 계획서라는 거 보여? 네, 보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네, 30분 해볼게. 네, 잊어버렸네. 이번 수업과 관련돼 가지고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밑에 보게 되면은 강의 계획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뭐냐? 모든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질문거리. 왜 질문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냐면은 똑같은 질문인데 답을 여러 번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에 관련된 거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지사항, 시험 문제, 과제물, 뭐 각종 내용들, 수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해요. 만약에 내가 뭐 수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아니면은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역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하는 거고, 학생들이 오늘 조금 수업에 늦겠다, 결석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도 미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려줘야지만 참작이 돼요. 지난주에 수업 안 왔는데요. 지난주에 뭐, 결석을 해서 무슨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는 얘기가 안 돼요. 모든 내용은 사전에 알려줘야 된다. 강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모든 걸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거지, 사후적으로 공지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성적이 나오고 완료가 될 때 여러분들이 나가면 된다. 그때 내가 통보를 할 거야.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계획서 첫 페이지에 있는 이메일 주소는 뭐 하는 데냐? 성적이 좀 의심스럽다. 나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이때 개별적인 성적 문의는 이메일로 해도 된다. 그렇지만 성적은 아마 EAJ 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담당한 과목에는 성적 EAJ를 하는 경우가 없었어.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이 될 거예요. 모든 성적은 본인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자기 성적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이와 같다. 이 이메일 이외에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오는 거는 대답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이 이메일을 통해서만 되고, 이 이메일을 할 때는 반드시 제목란에 캠퍼스 그리고 학과 이름 학번을 적어서 내야지 그 메일에 대한 답을 합니다. 너무 스팸 메일이 많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수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LMS를 통해서 세 군데를 통해서 모두 공지가 돼요. 강의 노트는 모두 LMS를 통해서만 돼요. 네이버, 카페, LMS, 카카오톡은 내용은 같지만 강의 노트는 LMS만 된다. 그러면은 다 되는데 왜 네이버 카페는 따로 쓰느냐?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LMS는 매주마다 시스템 점검을 해서 어떤 시간에는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접속이 안 되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없고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상의 문제로 접속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알림과 같은 사항은 네이버가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따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적어도 공지사항은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 더 백업 용도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LMS에는 수강 노트를 작성을 하는 거, 퀴즈를 보는 거, 그리고 강의 노트를 다운받는 거, 그리고 네이버 카페 링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14주에 걸친 거를 모두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가 가지고선 지금부터 14주까지의 강의 노트 내용들을 모두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강의 노트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거예요. 혹시 보다가 오자 같은 게 나오면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수정을 할게요. 강의 노트를 일부러 만들어준 이유는 중국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봐라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지고선 보고 공부하는 순간 이미 이 책의 내용들은 구닥다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년 업데이트를 해준다. 학생에 대한 서비스고 수업을 진행하는 나로서도 굉장히 바쁘고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일도 일이고 봉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강의 노트가 모두 제공된다는 강의 노트는 분량이 상당해요. 강의 노트를 파일을 모두 여러분들이 모아놓으면은 책 한 권 분량 정도가 된다라는 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탭이나 휴대폰에다가 그 파일을 보관해 놓으면은 중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거나 뭐 할 때는 다시 들어와서 학교에서 업데이트를 받으면은 새로운 버전의 강의 노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테니까 설명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배점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퀴즈 보고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량평가라 그래가지고선 학교에서 이걸 꼭 집어넣게 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분야로 돼 있는데 그 5가지 분야가 각각 20%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출석은 모두 15번 수업을 진행하니까 각 한 주당 수업 한 번 올 때마다 1점씩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15점이 돼야 되는데 배점은 20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5점은 뭐냐? 우리 학교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시험 안 보러 오는 학생들한테 안 보러 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점의 뭐 차별적인 어떤 요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점을 더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면은 출석 점수가 그땐 1점 배점이 아니라 뭐 3점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출석을 15번을 다 하게 되면은 20점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석을 다 했다 그러면 20점을 얻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 수업을 들을 때 4주 차서부터 13주 차, 4주 차서부터 13주 차 10번에 거쳐서 강의 노트를 작성해야 돼요. 내가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해야 돼. LMS에다가 직접 타자를 쳐서 올리는 거예요. 그 타자를 쳐서 올리면은 첫 번째로는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강의 노트가 돼 가지고선 그거를 정리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좋고 나중에 혹시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강의 노트를 기반으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오픈북 테스트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3번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강의 노트를 꾸준히 10번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점수가
모두 합해서 60점이 되는 거고, 기말고사를 안 보게 되면은 80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만 다 작성하게 되면은 내 성적을 다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강의 노트를 10번을 다 작성했는데 기말고사를 안 본다 그러면 80점을 얻어가고 출석도 다 했다. 그럼 난 100점이 되는 거야. 그럼 A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강의 노트를 한 번을 안 썼어. 근데 배점이 그때 10점이었어. 그럼 나는 B 플러스가 되는 거. 90점이나 80 몇 점이 될 테니까 B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매번마다 배점이 달라요. 어떤 때는 5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10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뭐 7점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전체적인 배점은 60점에서 80점이다.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60점이 될 거고, 기말고사를 안 보면은 80점이 돼서 80 플러스 출석 점수 20이 되면은 모두 합해서 100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출석은 이래요. 우리 학교 규정은 2번 이상 빠짐, 세 번째 빠질 때 자동 F가 되는데 나는 세 번까지 빠지는 거는 인정을 해줄게. 그 대신 네 번째 빠지면은 그때는 자동 F다. 학교는 세 번째 빠지면은 F인데 나는 한 번 더 봐준다. 그 대신 결과원은 받지 않아요. 왜 결과원을 안 받냐? 우리가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일종의 포기 비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석을 하는데 우리 학교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결강원을 받는 거예요. 뭐냐? 내가 아파서 수업을 못 들어오는 거는 스스로 나의 책임이야. 우리가 수능에 아파서 수능을 못 보면은 그해 대학 입시가 불가능해요. 내가 취업하는 인터뷰 날 아파서 취업 인터뷰에 못 갔다. 그러면 취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취업 인터뷰 다시 해주세요. 수능 시험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거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정이지, 정. 그런 거를 봐주기 위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데 막상 그런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과론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출석은 한 번 빠질 때 1점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그 1점을 위해서 목숨을 차라리 그 시간에 수강노트 작성을 잘해라. 시험을 잘 봐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석은 어떨 때 빠지는 거가 될까? 본인이 판단하겠지. 나는 수업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면은 빠지는 거예요. 그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김영은 네. 음, 영원히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어. 오늘 남자친구가 내 수업 시간 딱 요 11시 50분에 영원이한테 프로포즈를 하려 그래. 영원이는 프로포즈를 받을 거야? 아니면 내 수업을 들을 거야? 저는 수업을 들으러 갈 겁니다. 아니야. 정답은 프로포즈를 받는 거야. 왜? 일생일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남한테 프로포즈, 고백을 받는 거는 평생 없을 수도 있고, 재수가 좋으면 100번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이 큰 용기를 받는 거고, 내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를 인정받는 건데 쉽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모른 척하고 가서 프로포즈를 받는 거야.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왜? 그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값어치 있는 거야. 나는 그때 수업 들어오지 마. 그때 수업 들어오는 거는 나로서도 너무 미안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때는 프로포즈 받는 거예요. 자, 현서. 무슨 현서인가? 오현서. 네, 너 야구 좋아하냐? 네. 오늘 이 시간에 한일전이 있는데 한일전 결승이야. 오타니가 던지고 오타니가 4번 타자로 나온대. 근데 한국에는 변변한 선수가 하나도 없는데 결승전인데 꽤 잘할 것 같아. 너 같으면 야구를 보겠냐? 수업을 듣겠냐? 야구 보러 가겠습니다. 그렇지. 야구를 봐야 되는가? 왜? 오타니 나온대잖아.
결승전이잖아.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소민수. 예, 교수님. 오늘 아버지가 아프신데 너 같으면은 아버지 간병을 하겠어? 수업을 들어오겠어? 무조건 간병하겠습니다. 그렇지. 그 효자 있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기르고 용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도 주고 하니까 간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기회비용 중에서 바꿀 수 없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통점은 뭐야? 희소하다라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거야.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빠지고, 나 야구 신나게 보고, 야구 봤으니까 결과 걷네? 그런 짓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결과만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과만 받지 않아. 빠질 때는 빠져라. 내가 게을러 가지고선 늦었어. 수업에 못 왔어. 그러면 그건 본인의 책임이야. 1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나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오늘 부모님이 아프셔. 그러면 난 간병, 부모님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1점보다 난 부모님이 중요해.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대신 4번 이상 빠지면 안 돼. 왜? 그거는 한 학기 동안에 지식이 쌓이지가 않아. 3분의 1 빠지는 거야. 우리가 15주 수업을 하기 때문에 3분의 1 빠지고선 뭐 공부를 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출석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출석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생일대 중요한 거,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거,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이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거 빼고 게을러서 그리고 어? 부지런하지 못해서 하는 것들은 순전히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점수는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는 모든 학생들한테 플러스를 달아서 줍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을 때는 모르지만 학교 규정은 A 몇 퍼센트, B 몇 퍼센트만 주게 돼 있지만 성적표를 받고 평점을 받을 때 A하고 A 플러스는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A 플러스를 만들어서 주니까 성적은 연연하지 말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자. 나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 과목 혹은 내가 다른 과목에서 가리키는 뭐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궁금하면은 선배나 이 과목을 혹은 내가 진행했던 과목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 충실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신 학생들도 열심히 해주면은 나로서는 만족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은 내가 줄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최대한의 성적을 주는 것으로 하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한 학기 동안 합시다. 게을름 한번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2시간 동안 수업하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수강 노트 작성하면 돼요. 토요일 날은 원래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돼 있지만 우리 진행하지 않아요. 자율학습이에요. 원래는 토론하고 팀워크 뭐 이렇게 조편성해 가지고서 무슨 뭐 발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같은 과가 아닌데 서로 다른 과인데 서로 다른 지역 사는데 그게 쉬워. 그래서 예전에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아예 안 나와 버리면 그날 수업이 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수업은 자율적으로 학생들한테 맡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려두고 자, 이제 주간별 수업 내용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월 4일 날 우리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죠. 원래는 오프라인인데 지금 I Can Week라는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에서 만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중국인가? 중국을 공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거는 꼭 외워야 된다. 근데 뭐 그거 어렵진 않아. 그렇지만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고 내 수업은 기본적으로 꼬꼬무 수업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서 꼬꼬무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한 10분 동안 리뷰를 해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끝날 때 질문을 받아요. 질문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질문 있으면 그거 설명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 제 3주차 3월 18일 그 주에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어, 8시에서 8시 20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LMS 상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마 혹은 기숙사에서 이 LMS로 퀴즈를 보게 되면 됩니다. 늦게 일어나서 못 보면은 점수가 없어요. 배점은 5점이고 문제는 20점이고 한 문제당 0.5점의 배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4주 차서부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3주 차까지 수강 노트, 내가 강의 내용을 설명하면은 그거를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강의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매 작성할 때마다 분량이라든지 주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 12주, 13주 차 보게 되면은 수강 노트 밑에 별이 붙여져 있는데 이때는 배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딴 때는 뭐 5점, 4점, 1점 이렇게 돼 있는데 수강 노트 12주 차, 13주 차에는 배점이 조금 높다. 10점, 15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점, 15점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기말고사를 안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 왔다라는 평가고 만약에 12주차, 13주차에 수강 노트 평가 점수가 보통 때랑 비슷하다. 그럼 기말고사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기말고사를 볼 때는 3주 전에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니까 12주나 13주 차의 기말고사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수업은 다른 수업보다 일주일 먼저 끝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은 그 기간에 대부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학생은 5과목, 어떤 사람은 7과목, 8과목씩 시험을 봐야 되는데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잘못하면 학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수업은 일주일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15주 차 수업을 14주에 하고 그럼 14주 차의 수업은 언제 하느냐? 온라인 수업으로 한번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날짜는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우리는 아마 6월 3일 날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면 우리는 6월 3일 날 종강을 하게 되는 거고 성적을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나태하다라고 내가 느껴지면 우리는 6월 10일 주차까지 수업을 하게 되고 그 주에 기말고사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면은 문제없이 이 수업은 진행이 된다. 강의 노트는 이미 다 LMS에 올려놨으니까 해당 주차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를 하면 돼요. 강의 노트는 매 수업 때마다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탭을 갖고 있거나 노트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탭이나 노트북에다가 그냥 얹어 갖고 오면 돼요. 단 휴대폰만 갖고 오는 것은 없도록 합니다. 어떤 학생은 휴대폰만 달랑 들고 와서 하는데 그건 절대 내가 그건 선생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내가 수업하면서 너무 좀 불편해. 그러니까 노트를 출력을 해갖고 와서 거기 메모를 하고 굉장히 메모할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강 노트를 작성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 노트는 이미 LMS에 다 올려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강의 노트를 준비해 갖고 오면 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어요? 질문 사항. 서동은
네, 예, 교수님. 질문 사항 있어? 질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이 수업은 굉장히 베네핏, 혜택이 많은 수업이야. 3시간인데 2시간만 수업을 하죠. 물론 그 2시간이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이야. 우리가 3시간짜리 수업을 2시간만 듣고 한다라고 해가지고선 야, 이거 쉽게 가네라고 하지만 쉽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단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이 수업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수요가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가 30%예요. 미국은 10%밖에 안 돼. 일본은 9%야. 요즘 베트남이 많이 올라와서 10%인데 그럼 한번 보세요. 미국하고 일본 합해도 20%밖에 안 돼. 미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 합쳐서 29%야. 근데 홍콩, 대만, 중국을 합치면은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중화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안 좋은 거는 감정적인 거야. 그렇지만 나의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조금 편안하게 살까라는 거는 다르다. 내가 대기업의 취업 담당관을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학생들은 체감하지 못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는 1학년들이 듣기보다는 2, 3, 4학년들이 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면은 도움은 될 거다. 자료로서의 도움뿐만 아니라 내가 강의하는 내용들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또 내가 가끔 방송에 나와서 하는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것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지금 보니까 별로 질문이 없는 것 같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질문 혹시 있어요? 음,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 다음 주는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보는 걸로 합니다. 예, 뭐 강의실에 지각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1, 2교시에 내가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1, 2교시를 수업하고 바로 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치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주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게 되면은 고현서, 소민수, 최현석, 박소연, 최서진, 김혜림은 화면에 크게 이름이 안 나오고 조그맣게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 보여 혹시? 이름이 조금 크게 나오도록 그 바탕 화면에 이름이 나오게 좀 해줘. 이거 출석 점수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씨가 조그면은 잘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 나오도록 좀 해주기 바래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요 정도 할 테니까 지금 빨리 이름 좀 바꿔주고 실명으로 이름 남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